네, 전남 지역 농촌과 농업 관련 최신 이슈 전해드리는 농어촌 이슈픽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할 주제부터 살펴보죠. 내년부터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모금과 기부를 접수하는 방법 등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관련 사설도 하나 살펴보시죠.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몇몇 지자체는 전담팀을 꾸려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 손에 놓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좀 설명을 해보면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네.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지역들의 열악한 재정을 좀 보완해주고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고요. 이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에 도입돼서 지금까지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시행해보니 지역 특산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복지를 증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서 행정안전부에서 모금 방법과 또 기부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일단 개인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소지가 아닌 다른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금 금액은 원하는 금액을 할 수는 있는데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요. 연간 5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하고 답례품이 제공되고 되는데요.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세제 혜택을 받고요. 1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사설 내용도 좀 살펴보면 내년 1월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몇몇 지자체만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아예 손에 놓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다고요? 네. 일단 전라남도는 발빠르게 추진단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군들은 상황이 좀 다른데요. 네. 도내 22개 시군 중에 영광, 영암 이렇게 6개 정도만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려를 하는 이유는 시행까지 이제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조례도 제정해야 하고 답례품도 선정을 해야 하는데 자칫 준비가 잘 못 돼서 제대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이제 끝나서요.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공약사항의 고향세가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이제부터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각 지역이나 농업계에서는 어떤 걸 답례품으로 선정하는지가 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답례품이 기부를 활성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사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답례품을 선호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봤더니 54%가 지역 농축산물을 원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사실 아예 일본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로만 답례품을 하도록 규정을 아예 정해놓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고용 활성화 문제인데요. 네. 농축산업이 다른 어떤 산업군에 비해서도 고용 효과가 월등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감안해 보면 답례품은 지역 농축산물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고요. 그래서 농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답례품을 지역 농축산물로 일정 비율 당연히 반드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고향세가 도입이 되더라도 기대만큼 실속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아마 당연한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국민 100명당 94명이 이 제도 도입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강제성이 없는 기부금이라서 아마 우려가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요즘 소비 트렌드가 가치 소비라서요. 돈줄이라는 신조어도 생길 정도인데요. 기부자들이 자신이 기부한 돈이 지역이나 농민을 살리는데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걸 납득하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잘 안착하려면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많이 알려야죠.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참여해 주십사 홍보를 해야 할 테고요. 두 번째는 원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도 좀 간소하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은 이 기부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 투명하게 밝히고 또 차별화된 계획을 세워서 기부금을 끌어모으는 데 주력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무엇보다 기부자들이 자기의 기부 행위가 가치 있었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면 기부금 덕분에 농산물 판로가 확대가 돼서 그 덕분에 삶이 달라졌다는 농민의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알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부 참여를 좀 늘려가면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제도가 잘 안착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